우리 서진 정말 잘했어. 치매로 가족의 이름도 잊었던 어머니가 다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만 해도 윤서진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서 형제들은 각각 수십억을 받았지만 막내 서진에게 돌아온 것은 0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00억이라는 숨겨진 유산, 그리고 형제들조차 모르는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까지. 과연 서진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다시 서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겨울 끝자락,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도 오늘만큼은 춥게 느껴집니다. 변호사 최도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치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고 윤병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내남매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됩니다. 장남 윤재호는 43세의 나이답게 의젓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고 차남 윤민석과 삼남 윤태준도 각각 진중한 얼굴로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막내 윤서진만은 조금 다릅니다. 35세의 그녀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어깨가 움츠러든 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장남 윤재호에게는 강남 본사 건물과 계열사 지분 45억 원 상당을, 차남 윤민석에게는 분당 사업부와 부동산 일체 38억 원 상당을, 삼남 윤태준에게는 해외 법인 지분과 투자 자산 42억 원 상당을 상속합니다. 형제들의 얼굴에 안도와 만족의 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긴장한 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막내에 대한 언급은 최도윤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회의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얘지는 것을 본 재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엽니다. 아, 그럼 서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상으로는 윤서진 씨에 대한 별도의 유산 분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석이 놀란 듯 형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그럼 서진이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네. 태준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서진이한테 뭔가 서운한 일이라도 있으셨나?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겉으로는 연민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번뜩였습니다. 한 명이 빠진 만큼 자신들의 몫이 더 늘어났다는 계산이 스쳐간 것입니다. 재호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서진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민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가족인데 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서진에게는 이런 말들이 더욱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왜 아버지는 자신만 제외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태준이 부르며 일어났지만 서진은 이미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홀로 서 있던 서진은 층수가 내려갈 때마다 딩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나만 영원일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분명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왜 외면했을까요? 그날 밤 서진은 좁은 원룸에 돌아와 히터를 켜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송풍기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쪽에서 종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신인 란에 적힌 이름이 바로 윤병수였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서진아,
아빠가 너에게만 남기는 진짜 유산이 있단다. 다음 날 오전,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뒤덮인 강동구림요양원에 서진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병실 침대 옆 서랍을 확인해 보렴. 낡은 수첩의 10번째 페이지를 봐라. 요양원 복도를 걸어가는 서진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바퀴 소리가 끽거리는 휠체어들 사이를 지나 익숙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는 어머니 한미정이 반쯤 일어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을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예쁜 아가씨네요. 고마워요. 3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된 어머니는 이제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매일같이 이곳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딸이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그녀에게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것 같아요. 아가씨 손이 참 따뜻하네. 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의 개인용품들만 들어있던 서랍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서진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첩은 오래되어 가죽이 닳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대부분은 아버지의 업무 메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서진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정한 자식은 너뿐이다. 서진아. 그 아래에는 금고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펙스 프라이빗 금고 강남센터 3층, 박스번호 A1247, 비밀번호 서진 생일 미정 생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헬베티아 프라이빗 뱅크 계좌번호 HPB2024SSJ001이라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진정한 자식이 너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 금고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아가씨,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급히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어머니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란 것뿐이에요.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큰 준비를 했던 아버지. 과연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곧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서진이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심박 모니터에 비 소리와 정원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제 금고를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강남 테라스 빌딩 3층에 위치한 에이펙스 프라이빗 금고센터는 완전한 소음 차단 시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서진은 수첩에 적힌 정보를 바탕으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안내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고 이용을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과 등록된 열쇠,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신분증을 내밀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스번호 A-1247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 고객님, 확인되었습니다. 등록하신 열쇠를 보여주세요. 서진은 아버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열쇠를 확인한 후 디지털 키패드 앞으로 서진을 안내했습니다. 빅빅빅. 키패드에서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생일과 어머니의 생일을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를 누르는 순간 초록색 불빛과 함께 입장 허가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금고실로 들어선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서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입양신고서 3건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서진은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윤재호, 윤민석, 윤태준의 입양신고서가 각각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3명의 형들은 모두 입양된 자식들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윤병수와 한미정의 친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소리와 함께 다른 서류를 확인해보니 서진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자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서진아, 아빠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겠지. 내 형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된 아이들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겨왔단다. 아빠는 그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빠와 엄마의 피를 나눈 진짜 딸이야. 그래서 진짜 유산은 너에게 남기고 싶었어. 헬베티아 프라이빗 뱅크 계좌에는 네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의미야. 피보다 깊은 건 마음이라는 걸 너라면 알아줄 거라 믿어.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배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친자식인 자신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지만 입양된 형들에게는 상처가 될까봐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중요한 서류 몇 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저장한 후 일부 서류는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는 헬베티아 프라이빗 뱅크 계좌 정보만 남겨두었습니다. 금고실을 나서며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보다 깊은 게 마음이라면 아빠는 왜 나한테만 이 무거운 비밀을 맡겼을까?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가랑비가 내리는 아스팔트 도로가 네온 사인을 반사시키며 반짝였습니다. 서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 문틈에 미세한 흠집이 있었고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간 서진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서류를 보관해둔 서랍을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편지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들어왔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물건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책상 위의 먼지 자국도 달랐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집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외투를 걸치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 그녀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요양원에 도착한 서진이 어머니 병실로 뛰어가 보니 다행히 어머니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서랍을 확인해보는 순간 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첩에 10페이지가 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간병사님, 서진이 복도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방금물을 하고 있던 간병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서진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우리 어머니 병실에 다른 사람이 다녀갔나요? 서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간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1시간 전에 키 큰 아드님이 오셨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어머니 손을 잡고 계시던데. 서진은 즉시 요양원 주임실로 향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주임은 흔쾌히 모니터를 켜주었습니다. 소리와 함께 재생된 영상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장남 재호 오빠예요. 서진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을 더 자세히 보니 재호는 어머니와 잠시 대화한 후 침대 옆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듯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서진은 요양원을 나서며 휴대폰으로 에이펙스 금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요. 고객님, 변경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서진은 자신의 다음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금고다. 오빠들이 수첩 내용을 봤다면 반드시 금고를 노릴 거야.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며 형들과의 대면을 각오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형들이 금고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가족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에이펙스 프라이빗 금고센터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3층 금고실 앞 대기실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세 남자가 어둠침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윤재호, 윤민석, 윤태준이었습니다. 재호가 손목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서진이는 언제 오는 거야? 민석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전화했을 때는 곧 온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출입구로 들어온 건 아닐까? 태준은 팔짱을 끼고 금고실 입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 서진이를 기다려야 해. 그때 금고센터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형제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서진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들, 왜 여기 계세요? 서진이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답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어제 엄마 병실에서 수첩을 봤어. 그래서 내 집에도 들어간 거예요? 서진이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가족인데 왜 혼자만 비밀을 가지려고 해? 서진은 형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확인해봐요. 금고실로 들어선 네 남매.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서진이 디지털 키패드 앞에 서자 형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서진이 새로운 번호를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뭐? 재호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왜 맘대로 바꿨어? 제 금고인데 왜 맘대로 해요?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 서진은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뒤돌아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이미 나눠주셨다고 하면서 왜 너한테는 또 다른 유산을 숨겨놓으신 거야? 서진은 금고 안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럼 각오는 하세요. 하지만 형들이 기대했던 입양 서류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헬베티아 프라이빗 뱅크 계좌 정보와 간단한 설명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헬베티아 프라이빗 뱅크? 이런 계좌가 있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얼마나 들어있는데?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함께 확인해요. 서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냉정을 잃지 마세요. 형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들의 모든 추악한 면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금고실을 나서는 네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의 원룸 거실에는 네 남매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긴장한 그들의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헬베티아 프라이빗 뱅크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정말 이런 은행이 있었구나. 민석이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진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HPB 2024 SSJ 001.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로딩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화면에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4사람 모두 숨이 멎었습니다. 잔액 3천억 원, 300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재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입을 벌린 채 계속 화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300억. 서진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잠시 후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런 돈을 우리한테는 숨기고 서진이한테만 줬어? 형, 진정해요. 서진이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회사 물려받아봤자 빚더미에 앉을 판인데 막내는 현금 300억을 받았다고? 이게 공평해? 그러자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형은 건물이랑 땅이 있잖아. 나는 사실 분당 사업부가 적자야. 은행 대출만 20억이 넘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재호가 민석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뭐? 그럼 너도 빚쟁이잖아. 그런데 나한테 차용증까지 써가면서 돈을 빌렸으면서.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이때 태준이 터져나오듯 말했습니다. 형들아,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해외 투자 실패로 빚이 40억이야. 곧 파산 신청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각자의 실패와 거짓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셋 다 망한 거네. 재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돈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진아. 가족이잖아. 300억이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지켜보던 서진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참모습이었던 걸까요?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버리는 관계였던 걸까요? 오빠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빠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뭔 소리야? 재호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절박하니까 이러는 거지. 그 순간 서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돈이 그렇게 좋으면 나를 버려요. 대신 엄마만은 버리지 마세요. 서진의 오열 섞인 절규가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제야 형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컴프레서 소리와 서진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드러난 가족의 민낯. 과연 이들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창밖에서는 첫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밤새 대치했던 네 남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어요. 세 형제는 지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서로의 추악한 모습을 본 후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300억을 나눠요. 서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각각 90억씩 가져가고 저는 30억만 가질게요. 뭐? 재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엄마 돌봄을 함께 해야 해요. 간병비, 치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나누어서 함께 보내는 거예요. 민석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300억을 다 가져도 되는 입장인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진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추했어. 그러자 재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형이 잘못했다. 형이 정말 잘못했어.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3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큰 사람은 막내였구나. 재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석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아, 형도 정말 미안해.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추악했어. 태주는 이미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서진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요. 아파도 함께, 기뻐도 함께해요.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보다 더 큰 것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 엄마 병실에 교대로 가요. 서진이 형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전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함께 상의해봐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모든 걸 함께 결정하자.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돈은 나눌 수 있어도 엄마의 시간은 못 돌려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보내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을 견뎌낸 네 남매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다시 태어난 관계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와 요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요양원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정 어머니의 병실은 이제 매일같이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재호가, 수요일과 목요일은 민석이, 금요일과 토요일은 태준이, 그리고 일요일은 네 남매가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어요. 재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재호라면 이런 시간을 버거워했을 텐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회사 운영도 안정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전문 간병사를 고용해 어머니의 24시간 케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든든함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치매 전문 의료진을 섭외해 어머니께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빚 때문에 절망적이었던 그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여전히 매일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형들과 함께 어머니를 돌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진이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온 후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 인사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희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오빠들이 이제는 정말 제 오빠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함께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서진이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어머니는 유독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어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서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가족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기억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서진, 정말 잘했어. 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팠는데 우리 딸이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순간 병실로 들어온 세 형제들도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온 것입니다. 재호야, 민석아, 태준아. 어머니가 아들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고생했지? 형제들은 어머니 주위로 모여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어머니의 사랑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만나온 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서진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견뎌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버진로드 입장이었습니다. 서진은 새오빠가 번갈아가며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형들이 채워준 것입니다. 서진아, 행복해야 해. 재호가 서진의 팔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민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있어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어. 태준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내 남매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산자락에서 그들은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빠, 약속대로 우리 가족이에요. 서진이 아버지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을 이제 알겠어요. 민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태준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함께 말했습니다. 우린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에요.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꽃잎들이 그들의 약속을 축복하듯 춤을 추었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가족의 이야기.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한미정 어머니는 내 자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